안녕하십니까. 예민수의 경제토크. 오늘은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님과 3월 증시 전망 전략 세우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레몬처럼 상큼한 이 표현을 제가 안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하시죠. 우리 또 리바이벌 안 합니다. 아 예. 오늘 우리가 방송하는 날이 6일 수요일인데 네. 미국 주식시장이 기술주가 흔들렸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이 강합니다. 상대적으로. 그죠? 네. 우리 시장이 이렇게 상대적으로 버티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네, 3월 흐름이 정말 좋을 것인가? 결론을 내시죠. 네,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네, 그들은 네, 저 위에서 좀 조정받는 거고 저희는 거기까지 가보지도 못했습니다. 근데 같이 조정을 받게 되면 너무 원통하고 억울하고 속상하고 그럴 것 같아서 아마 그런 것도 좀 작용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게다가 3월달 들어오면서 느끼는 거는 이제 미국 쪽은 뭔가 이제 저희가 보통 보면 또 왜 탐욕과 공포라고 하는 네. 지수 쪽으로 보게 되면 익스트림 그리드까지 갔다가 그렇죠. 그건 좀 과했다라고 하니까 자연스럽게 넘어오는 과정 쪽인데 그래도 미국은 단단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엔비디아. 예, 너무 엔비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쪽은 다들 부러워하는 종목으로 딱 자리 잡고 나머지는 좀 위축돼도 거기서 이제 또 AI가 얼만큼 묻었느냐에 따라서 또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이런 미국 분위기를 봤었을 때 중요한 거는 좀 속도 조절은 나와도 단단한 건 단단하다 뭐 이런 느낌으로 좀 보고 있고요. 그런 쪽에서 국내 증시도 3월달 1월달 쫙 빠지고 2월달 반등하고 3월은 그러면 퐁당퐁 이런 느낌이 들어갈지 아니면 잘 견디고 저희 또 쭉 끌어낼지가 중요한데 한국 시장은 딱 그거 하나가 걸립니다. 제일 큰 형님이 계속 누워 있으려고 그래요. 이렇게 누워 있으려고 그러고요. 제일 큰 형님 S전자. 예, 네, 삼지전자. 네. 네, 저기 자꾸 그러다 보니까 지수는 생각보다 조금 좀 그렇게 해요. 삼성전자가 이제 하이닉스 간만큼은 사실은 한 60, 70%, 한 70%만 올라줬어도 지금 우리가 지수가 2,600에 있지는 않겠죠. 그죠? 3,000선 놓고 하느니 많이 뭐 이렇게 될 수도 있었을 텐데. 800은 가 있겠죠. 그죠? 네. 근데 이게 지금 나오는 뭐 현상인 것 같은데 네. 그렇다고 또 언제까지나 높지는 않겠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런 또 변화 흐름들은 보시되 이렇게 되면 이제 지수는 약간 생각보다 그렇게 뭐 빠르진 않을 거고 근데 종목 단에서 분위기는 생각보다 뭐 주된 주축 그러니까 즉 코스피는 삼성전자 코스닥은 에코프로 네. 이쪽이 좀 주춤해서 지수가 압박을 간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것만 보고 있겠느냐 또 빠르게 돌아가는 것들도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계속 체크하면서 봐야 될. 그래서 약간 지수보다는 네. 섹터 종목을 보자. 이게 3월달의 전략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네. 그러나 미국 기술주들이 조정을 세게 받는다면 그죠? 그렇죠. 흔들린다면 네. 이거 뭐 나빠서 흔들린다는 것보다 사실은 단기적으로 사실 조정 없이 많이 왔어요. 그죠? 네. 흔들린다면 우리도 피해 가지는 어렵지 않을까요? 여기서 이제 또 체크해야 될 게 외국인들 뭐 수급하고도 연관될 수 그렇죠, 있고. 그렇죠. 외국인들 수급과 네. 그리고 또 이제 매크로 관련된 내용들도 네, 조금 네.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근데 의외로 어제 미국 시장 끝나면서 제가 느낀 거는 오늘 국내 증시 그렇게 크게 안 흔들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Why? 조정이 와도 Why? 예, 10년물 국채금리가 저희가 부담 갔던 영역이 4.3 이상으로 가게 되면 요거 그랬는데 4.2 밑으로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제 또 뭐 최근에 나왔던 거는 뭐 이제 국채 입찰하면서 나왔던 결과가 조금 반영됐다고 하더라도 4.2 밑으로 가게 되면 저희가 보통 어떤 현상이 나왔냐면 지난번에도 계속 그랬습니다. 한국은 국채금리 떨어지면서 나오는 변화를 계속 뭔가 시장에서 자극을 하는 요인들이 좀 있었고 그걸 가지고 지수가 움직였던 변화를 봤었을 때는 점진적으로 이렇게 고점에서 이렇게 무너지기 시작하는 변화를 봤을 때는 신흥국 쪽의 관점에서 또 한국의 입장적으로는 오히려 관심이 살짝 높아질 수 있겠다라는 쪽도 한번 생각하게 되면 지금 이제 미국이 조정 받는다고 해도 이런 분위기라고 하게 되면 크게 조정 나오기는 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게다가 외국인들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한국 시장에 얼마를 쏟아부었는데 예. 그래서 합치게 되면은 뭐 지난해라면 8조 넘게 샀던 이 부분까지 생각한다고 하더라도 작년에 한 7조 넘게 올해 8조 넘게 이렇게 사게 되면 쏟아 부은 게 있는데 그러면 본전을 찾으려는 심리 이런 것도 있다 보니까 아마 이제 여기서 이제 그러면 이제 지표들이 달러 같은 경우도 만약에 약세로 돌아간다. 그래서 워낙 강세로 나온다. 그러면 주식만 갖고 있는 입장 쪽에서도 네. 수익을 볼 거 아닙니까?
그런 것까지 생각하게 되면 일단 뭐 급격하게 외국인들이 뭐 주식을 또 빠르게 줄일 가능성은 좀 더 적다고 그렇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그래서 네. 이제 하락을 예단하고 미리 저만치 도망갈 필요는 없는 흐름들인 것 같습니다. 보면요. 네. 그렇죠. 이미 다 물렸다. 예. 네, 다 네. 올라서 그죠? 네. 예. 네. 자, 그러면 시장에 이제 어쨌든 간에 삼성전자가 못 가면서 지수가 제한돼 있다는 말씀을 하셨고 네. 시장의 주도 흐름은 지금은 뭐 어쨌든 반도체하고 밸류업 네. 쪽인데 반도체는 따로 좀 얘기하고요. 네. 밸류업 관련된 저 PBR 관련된 종목, 저 PBR로 포장한 기업들도 그죠. 네. 잘 가지 않습니까, 그 지금? 보장이라고 또 쓰셨네요. 네네. 야. 그다음에 이제 네. 감동하셨습니까? 네. 이제 많은 뉘앙스가 담겨 있는데 네. 그다음에 이제 예. 주총 이렇게 되면 어쨌든 또 뭐 그런 때 뭐 이 뭔가 좀 주주가치 환원 정책도 나올 수도 있고. 네. 그렇죠? 예. 일단 되게 놀란 게 네. 이번에 만약에 저 PBR 쪽으로 포장만 돼 있었다고 하게 되면 이번에 배당을 받고 나서 이제 배당 기산일이 바뀌었다 보니까 네. 받고 나서 외국인들이 그냥 확 던졌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오히려 뭐 현대차에서도 그렇고 금융주에서도 그렇고 배당 기산일이 끝나는데 오히려 끝난 다음에 더 들어오네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주가를 더 끌어올리더라고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게 단순하게 뭐 배당만으로 들어왔던 플레이는 아니라고 봐야 되겠고요. 그런 쪽에서 자꾸 이제 모델을 일본 쪽으로 삼는데 일본과 한국은 아직까지 이제 좀 생각하는 게 내 회사다 아니면은 주주를 위한 회사다라고 하는 관점들이 벌써 다른 게 좀 있다 보니까 그런 이제 가장 핵심적인 거 지배구조와 관련된 부분들을 좀 어떻게 좀 약간 좀 경각심을 불러일으켜 와야 되는데 네. 거기서 이제 실질적으로 그런 쪽에서 만약에 올해도 뭐 기업 밸류업 막 한다 그러니까 정부가 나선다고 하니까 에휴 그냥 잘못하게 되면은 뭐 경고 먹겠고 또 뭐 무슨 퇴출 얘기 나오고 이런 얘기까지 좀 강하게 나오죠. 거기다가 또 세무조사 이런 것까지 당하면 야 자사주 조금 돈 있으면 좀 해. 이러고 이제 그거 또 눈치 보다가 야 다 소각한 데더라. 그래도 매수한 거 이만큼 소각해라고 올해만 해서 넘어가게 되면 이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이런 흐름들을 가져가면서 진짜 어떤 회사에 대한 주인이 내가 아니라 주주라는 거에 대한 인식을 하기 시작하면서 나오는 변화가 그리고 그것까지 꾸준히 뭐 한두 번이라도 해왔던 회사가 더 저 PBR 종목 이번에 기업 밸류업 쪽에 종목이 맞지 않을까요? 네, 관련돼서는 그러면 네. 어떤 쪽이 좀 추가적인 상승 여력, 구조적 상승이 있을까요? 자동차, 그렇죠? 그다음에 금융주는 뭐 은행, 보험 다음에 지금 증권도 움직이는 거고, 네. 지주사. 네. 네. 그리고 공기업이 있습니다. 네, 제가 그 얘기 하려고 했습니다. 공공기관, 예, 공기업들이 예. 이게 사실은 공기업들은 경영평가에 이제 그걸 넣기로 했거든요. 그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뭔가 또 잘 보여야 되잖아, 그죠? 네, 이게 달려 있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네, 이동이 달려 대해서 있습니다. 예, 예. 그러게 말씀해 주십시오. 네. 예. 그래서 네. 말씀하셨던 섹터가 이제 주로 많이 꼽는 섹터고 그만큼의 싼데 반대로 얘기 들으면 그렇게 쌀 때까지 이제 뭐 했니? 이런 내용이죠. 네. 그만큼 관리 안 하고 뭐 했니? 안 되니까 이제 우리가 직접 나서서 정부가 하겠다는 쪽에 채찍질을 가하는 거. 네.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일본에서 벌어졌던 일이고 일본처럼 거의 비슷하게 가겠구나라고 외국인들은 배팅이 들어가는 거죠. 근데 처음에는 그냥 뭐 약간 테마일 줄 알았더니 외국인들이 사기 시작하면서 트렌드로 바뀌었습니다. 그런 쪽에서 그러면 뭘 봐야 되느냐? 일단 자동차 같은 경우는 안 좋은 것부터 말씀드릴까요? 좋은 것부터 말씀드릴까요? 안 좋은 것부터요. 예. 안 좋은 것부터. 야, 사람이 좀 긍정적으로 해야 주식 보통 좋은 것부터 하라 그러죠. 일단 안 좋은 걸 얘기하고 하고. 좋은 걸로 그걸 극복해야지. 아하, 예. 네. 그럼 자동차, 예. 네. 안 좋은 거는 네. 올해 내년 실적에 대한 전망치가 약간 좀 다운돼 피크아웃, 있습니다. 피크아웃. 피크아웃 네. 느낌이 납니다. 워낙 작년에 좋았기 때문에 거기다가 또 아직 금리가 안 꺾이면서 나오는 판매량에 대한 회복의 자신감이 아직 없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도 싸니까 올라온 게 있습니다. 그런 쪽인데 그럼 이제 좋은 거, 예. 실적에 대한 우상향은 조금 좀 고민된다. 근데 좋은 거는 뚜껑 열어봐야 됩니다. 네, 열어봐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지금 금리 인하가 되기 시작하게 되면 그의 판매량이 또 바뀔 수 있겠다. 그리고 또 하반기 들어가면 이제 조지아 공장에서 이제 전기차가 나올 수 있겠다. 그러면 거기에 일단 전기차 물론 이제 요즘 전기차 밸류를 이제 팍팍 깎는 분위기입니다. 테슬라가 그리고 또 많은 전기차 회사들이 업황 안 좋은데 이거 좀 계획 지연시켜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가는 쪽에서 그럼 이런 때 잘 팔리는 차 우리가 선점하지. 지금 미국에서는 북미에서는 아무리 전기차가 좀 위축된다고 하더라도 그런 욕구 있죠. 대형 차에 대한 욕구. 이거 상당히 크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이버 트랙이 뭐 논란도 많고 사이버 트랙이요? 사이버 트럭 트럭이요? 예. 사이버 트랙 예. 트럭이 네. 논란도 많고 뭐 무슨 뭐 티타늄으로 만들었는데 부딪혔더니 뭐 다 부서지고 있고 이런 얘기는 있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그 나오면 영향이 있겠죠. 네. 그렇죠. 큰 차에 대한 욕구들. 그러니까 미국에서 잘 팔리는 차가 거의 뭐 SUV급 그리고 또 픽업 트럭 그렇죠. 이런 네. 쪽이다 보니까 아마 제가 보기에는 기아의 EV9 있죠. 예. 히트칠 것 같습니다. 가면은 그 정도로 안에 혹시 타보셨습니까? 뭘요? EV9이요. EV9이요? EV9. 안 타봤습니다. 네. 못 타봤습니다. 전기차 기아에서 나온 큰 거 있거든요. 예. 네. 그건 세단이잖아요. 승용차잖아요. 아닙니다. EV 그 6. EV9이 그럼 픽업 형태예요? 예. 오. 픽업 형태가 아니라 네네. 안에 약간 카니발급의 네네. 예, 구성을 하고 있더라고요. 약간 다목적차처럼 그렇게. 예, 좌석 이렇게 열차처럼 네네네. 돌아갑니다. 네. 네, 이런 쪽으로 나오다 보니까 이런 큰 차에 대한 욕구 큰 쪽은 이거 되겠는데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배터리만 제대로 잘 달린 거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될 것 같아서 이런 분위기도 그렇게 되면 뭐 전망은 나쁘지 않다. 결론은 자동차 쪽은 계속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두 번째 금융 쪽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금융도 일단 예대 마진이 이제 떨어지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실적이 예전만큼 안 나올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렇게 조금 부정적으로 보는 거는 이제 총선 끝나고 근데 이제 지금 미국에서도 약간 뉴욕 커뮤니티 뱅크 같은 경우도 자꾸 상업용 부동산에 대해서 막 얘기 나오기 시작하면서 약간 좀 경고음들이 좀 나오기 시작하고 근데 국내에서도 아직 끝나지 않은 PF와 관련된 또 뭐 여러 가지 좀 내수 부담되는 요인들이 좀 있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총당금 쌓기 시작하게 되면 또 정부가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홍콩 ELS 관련된 쪽도 배상안을 자체적으로 마련하라. 이게 결국은 뭡니까? 니네 잘못했던 거 또 우리 해서 우리한테 들어와서 걸리면 니네 이런 느낌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도 다 보게 되면 좀 복잡하게 걸린 것들도 있어서 그냥 조금 이제 집중적으로 매매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예전부터 주주가치 제고를 잘했던 회사 메리츠금융 같은 경우 그런 쪽이 한정적으로 보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있고요. 네. 네, 그리고 또 지주사는 이것저것 말은 많겠지만 지주사는 원래 저희가 대한민국은 지주사를 만드는 의도가 회사를 맨 위에서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쪽에서 이제 직접적인 사업 회사가 없이 상표 등록 뭐 특허권 이런 거 가지고만 또 관리를 하는 회사다 보니까 그러면 회사에 그러니까 자회사가 있고 지주회사가 있다 보면 그 관련돼서 이게 어떻게 실질적인 사업이 없다고 하게 되면 그럼 돈 모아가지고 좀 관리를 했었어야 되겠죠. 근데 지금까지 관리를 한다고 우리 자사주를 이만큼 사놓고는 승계 용도로만 썼습니다. 그런 쪽의 뉘앙스가 상당히 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변하지 않는 이상은 지주회사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기업 네. 될 것 같습니다. 네. 공기업은 정부가 직접적으로 얘기하고 니네 해 yes sir 이렇게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대장 한국전력 네 이거는 또 이제 드디어 턴어라운드가 시작이 됐고 그런 쪽으로 봤을 때 게다가 더 이상 유가나 아니면 가스 가격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이런 쪽으로 봤을 때 그냥 공기업 쪽에서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한국전력 정도는 꾸준히 보고 가야 되는 게 맞지 않나. 그래서 정리는 딱딱딱 이렇게. 이제 밸류 관련해서는 시장의 걱정은 뭐냐면 선거용 아니야? 그러니까 그렇죠. 선거 끝나고 나면 그 풍선에 바람 빠지듯이 그 모멘텀이 쭉 빠지는 거 아니야라는 걱정이 있는 건데요, 그죠? 네. 그건 지나고 봐야 되는 거고요, 그죠? 지속적으로 갈지 아닐지 그게 정부가 해야 될 일인데 다만 공기업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게 이제 끝나고 나도 아까 말한 것처럼 이 모멘텀이 좀 있다. 네, 대표적으로 한전. 솔직히 선거용이 맞긴 합니다만 선거용으로 인해서 촉발된 건 맞긴 합니다만. 근데 해보니까 그래도 이번에 정부는 좀 추진력이 좀 끝까지 하려고 하는 노력이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의 백미는 거기서 나올 것 같아요. 6월달 가게 되면 이제 공매도 제도 좀 변하는 거. 그러니까 총선 끝나고 그쪽도 계속 신경 쓰면서 가는 거.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총선 끝나면 또 대선 있을 거 아닙니까? 다 저희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 쪽에서 이 주식 투자자들이 어떻게 잘하는지 한번 보고 그다음에 선택을 하겠죠. 그런 쪽에서 저희가 가야 될 길은 가게 도와줬으면 하는
마음으로 네. 어떤 당이 됐거나 그런 것보다도 그런 쪽에 또 신경 써주면 저희도 보답을 어디다 해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아까 EV9은 그 RV군요. 무식하게 EV9도 모른다고 그러실까봐. 아유. 약간 현대차의 어쨌든 뭐 팰리세이드급 그 급이네요, 그죠? 근데 이게 이제 기아에서 이제 내부가 훨씬 넓습니다. 아 그렇군요. 거기 타보셨어요? 네, 타봤습니다. 네. 한번 그래서 이건 과연 어떻게 됐을까 가봤더니 네. 와 제가 가서 누워도 이렇게 누우면 박사님 같이 키 크신 분이 가서 누울 수가 있습니다. 네. 예. 차에서 왜 누워요? 운전해야지. 동공지진 왜 이렇게 나왔죠? 예. 자 저는 그러니까 근데 뭐 한 기아가 현대차하고 기아하고 얘기할 때는 기아지 근데 기아가 올라간 나중에 현대차가 또 같이 가더라고요.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굳이 뭐 사실은 그러면 현대차를 사요, 기아를 사요는 별로 의미 있는 질문이 아닌 것 같아, 그죠? 네,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둘 중에 모사유는 벌써 이제 그거는 참여가 그렇죠. 됐지만 네. 이 두 개는 아직 뭐 그런 류의 맞습니다. 변화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예, 막 시작한 3월 전망이 좋습니다. 물론 이제 걸림돌들이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수는 쭉쭉 뻗어 가면 좋지만 못 가더라도 종목별로 이슈별로의 상승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 빙고입니다. 네, 네. 빙고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레몬 리서치 김민수 대표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담 약속 홈쇼핑 DB로 당당하게 활동할 설계사 및 관리자를 모집합니다. 오늘은 어디로 가지? 오늘은 누구에게 가지? 오라는 것도 갈 곳도 없는 고민. 인포벨 보험사업단이 해결해드립니다. 지인 영업, 연구 영업, 개척 영업, NO! 상담 약속 홈쇼핑 DB로 당당하게 활동할 설계사 및 관리자를 모집합니다.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상담 약속 홈쇼핑 DB로 당당하게 활동할 설계사 및 관리자를 모집합니다. 오늘은 어디로 가지? 오늘은 누구에게 가지? 오라는 것도 갈 곳도 없는 고민. 인포벨 보험사업단이 해결해드립니다. 지인 영업, 연구 영업, 개척 영업, NO! 상담 약속 홈쇼핑 DB로 당당하게 활동할 설계사 및 관리자를 모집합니다.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